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미들즈브러는 해크니의 전진 패스와 아자지의 라인 사이 터치로 측면 마이너스 박스 사이 공간을 지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셰필드는 풀백 전진 후 복귀 구간에서 간격 관리가 흔들리기 쉬워 컷백 허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홈이 세컨드 볼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면 유효 슈팅 수가 점진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초반 주도권을 잡는 순간 흐름은 홈 쪽으로 쏠리고 스코어도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반복 여부가 승부의 키가 된다. 하프스페이스를 여는 패스질과 컷백 정확도가 미들즈브러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셰필드는 전환 복귀 구간의 간격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같은 형태의 위협에 반복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흐름과 상성을 따라가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미들즈브러 승리다. QPR은 짧고 빠른 템포 전환으로 찰튼 수비의 허술한 간격을 공략할 수 있다. 반면에 찰튼은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킬 패스와 침투 플레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때문에 QPR이 전방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찢어내는 순간 득점 기회는 반드시 열린다. 그리고 찰튼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QPR이 쥐게 되며 초반 득점에 성공한다면 흐름을 완전히 잠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튼은 반등 카드가 빈약해 한번 흐름을 내주면 회복 불가능한 구도가 그려진다. 찰튼의 수비 조직은 이미 구조적 붕괴에 가깝고 전술적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QPR은 홈 이점과 전방 압박의 강도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QPR이 전술적 응집력과 템포 조절로 승리를 거둘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을 가진다. 양팀이 인버티드 풀백을 동시 운용하면 중앙의 숫자가 몰리면서 전개가 짧은 패스 교환 위주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프라인 부근에서 점유와 박리셋의 반복이 길어지고 최종 구역 진입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진다. 스토크는 무바마의 부재로 직선 침투 비중이 낮아지고 베주노 베이커의 중원 조율에 더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프라이스를 축으로 한 중간 블록 유지가 안정적이지만 그래서 공격 숫자를 과도하게 싣지 않는다. 결국 두 팀 모두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누적되며 유효 슈팅 자체가 감소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체 카드가 들어와도 중앙 과밀 구조가 지속되면 템포는 일시적으로만 빨라질 뿐 마무리 단계에서 상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지향적 전술이 맞물리면 측면 폭이 사라지고 그래서 속도전보다 점유 공방이 길어진다. 전후반 모두 위험 관리가 우선이라면 스코어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균형에 머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매치는 저득점 무승부 시나리오에 가장 잘 맞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역습 전개와 전방 스피드에서 첼시가 확실히 앞서 있다. 페드로 네토의 침투와 주앙 페드로의 킬패스가 결합한다면 풀럼 수비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리암 델랍의 제공권과 압박이 상대 뒷라인을 흔들면 중원과 최종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위협적인 공간이 열린다. 풀럼은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뒷공간, 커버 부족으로 역습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첼시의 빠른 전환과 압박 강도가 더 크게 빛을 발할 전망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첼시가 홈에서 압도적인 기세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첼시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통해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췄다. 네토와 페드로의 조합은 풀럼 수비를 계속 흔들 것이며 델랍의 제공권까지 가세하면 득점 루트는 다양해진다. 풀럼은 빌드업과 수비 집중력에서 한계가 뚜렷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가 홈에서 날카로운 역습 전개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앞선다. 오펜다의 뒷공간 파괴와 바카요코의 측면 돌파, 그리고 사비 시몬스의 패스 조율은 하이덴하임 수비라인을 흔드는 핵심이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전방에서 지부지바제가 버텨주더라도 압박에 의해 중원과 측면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도어시가 압박에 흔들리면 하이덴하임의 전개는 끊기고 곧바로 라이프치히의 빠른 역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내내 공격 주도권을 틀어줄 수 있는 쪽은 홈에서 날카로움을 극대화하는 라이프치히다.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와 바카요코, 사비 시몬스를 앞세운 전환과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하이덴하임은 300을 두텁게 세워도 전환 속도에서 밀리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결국 홈에서 에너지 레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시나리오다. 이번 경기는 공격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레버쿠젠이 뚜렷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브레멘은 은진마와 슈미트가 버텨내며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레버쿠젠의 조직적인 압박 앞에서는 쉽게 길목을 차단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시크의 제공권과 텔라의 측면 침투가 맞물리면 브레멘의 수비 간격은 급격히 무너진다.
브레멘이 홈에서 저항하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약화가 결정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레버쿠젠은 공격 속도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레버쿠젠은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브레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브레멘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집중력 약화와 전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압박 강도와 공격 전개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는 분명하지만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데 있어 완벽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를 앞세워 압박을 강화하지만 글라트바흐의 빠른 전환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와 하크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때문에 전반은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득점을 올리더라도 곧바로 실점을 허용하며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과 수비의 상쇄 구도가 경기 끝까지 이어지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무승부로 흐를 전망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잡으려 하지만 글라트바흐의 역습 대응에 완전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글라트바흐 역시 타바코비치와 하크가 공격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집중력이 이를 상쇄한다. 결국 두 팀 모두 치고받는 양상 속에서 뚜렷한 승부처를 만들지 못하고 균형 속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확실히 앞서 있다. 호펜하임은 전방에서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의 전개를 차단하고 버카르트의 침투와 도알리치의 세밀한 전개로 공격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세컨드볼 장악과 빠른 역습 전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경기 주도권이 원정팀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호펜하임이 라인을 높게 유지한다면 오히려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치명적인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프랑크푸르트는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강점을 드러내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도 돋보인다. 버카르트의 침투와 도알리치의 세밀한 전개는 호펜하임 수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호펜하임은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수비 전환과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많다. 결국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압박 전술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원정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업의 축은 중앙 숫자 싸움이다. 블랙번은 더블 픽업과 10번의 3대2 구도를 통해 미드존을 틀어지고 점유와 템포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노리치 시티는 윙백 폭을 살리더라도 중앙 밀도가 얇아지는 순간에 켄트웰의 라인 사이 터치가 자유로워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치 시티의 전환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피벗의 세컨드 볼 회수가 이어지면 유효 슈팅 수는 홈 쪽으로 누적된다. 결국 중앙 장악과 세컨드 볼에서 앞서는 팀이 리듬을 통째로 가져가며 그 팀이 마무리까지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중앙 수적 우위와 세컨드 볼 회수율이 승부의 본질이다. 블록을 끌어올린 블랙번이 템포를 주면 찬스 누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노리치 시티의 폭과 전환은 위협이지만 미드존 밀도에서 밀리면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블랙번 승리다. 브리스톨은 트와인의 전매 특허, 인프런트 킥과 리스의 골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랜들이 중원에서 템포와 리듬을 주도하기 때문에 헐시티의 미드필드 압박을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 브리스톨은 수비 블록의 응집력이 높아 빠른 전환 시에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으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헐시티는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넓어지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브리스톨은 홈 2점을 살려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며 상대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압박할 것이다. 헐시티는 한두 명의 개인기적 돌파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조직적인 흐름에서는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브리스톨은 인버티드 침투를 바탕으로 한 트와인의 전매 특허 슈팅과 리스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랜들의 중원 장악력까지 더해지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헐시티는 체력 누적과 단조로운 빌드업 패턴으로 후반 흔들림이 불가피하다.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이 전술적 응집력과 홈 2점을 모두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3백 안정성과 전환 속도에서 메뉴가 뚜렷한 우위를 점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날카로운 패스와 마운트의 활동량은 벌리의 중원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쿠냐의 폭발적인 침투가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벌리는 포스터의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중원 탈압박 실패와 측면 수비의 허점이 반복되면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메뉴의 압박 강도가 유지된다면 벌리 수비 라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환의 날카로움에서 앞서는 메뉴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메뉴는 3백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브루노 마운트 쿠냐로 이어지는 역습 루트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벌리는 전방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해도 중원 탈압박 실패와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경기 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맨유가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이번 경기는 간절함과 동기부여에서 선더랜드가 확실히 앞선다. 마엔다의 돌파와 자카의 전진 패스, 탈비의 압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홈에서 초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티아고와 샤데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원정 수비가 흔들릴 경우 쉽게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홈팬들의 간절한 응원을 등에 업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퍼드가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경기는 선더랜드의 의지와 에너지로 기울 것이다. 결국 승격팀의 간절함이 승부를 바꿔내며 선더랜드가 승리를 거머쥘 그림이다. 선더랜드는 강등의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온 팀으로 홈팬들의 열기와 선수들의 간절함이 경기 내내 살아 숨쉴 것이다. 마엔다와 자카, 탈비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밸런스가 뒷받침된다면 브렌트퍼드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동기부여와 홈의 힘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중원 지배력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팔리냐의 볼 배급과 시야는 토트넘 공격의 핵심축이며 히샬리송과 존슨의 침투와 연계가 맞물리면 본머스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반면 본머스는 태버니어를 중심으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점유율을 빼앗는 순간부터 공격 전환이 느려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압박 강도가 유지되면 본머스는 단순한 롱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토트넘이 중원과 측면에서의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팔리냐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과 윙어들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본머스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 완성도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에버튼이 측면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토티 고메스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무너진 상태다. 스트란드 라르센이 제공권 싸움을 해내더라도 측면 수비의 흔들림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에버튼은 그릴리쉬와 바리의 돌파, 그리고 듀스버리홀의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고 울버햄튼은 측면 붕괴로 인해 흐름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경기 무게 중심은 에버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과 아리아스의 움직임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결손은 치명적이다. 에버튼은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에버튼이 전술적 우위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 유력하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